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 헤어진 후에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이 돌아올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 새벽 2시 한 시청자분에게서 DM이 왔어요. 3년 연애하다 헤어진 지 2주 됐어요. 매일 밤 전화해서 울고 사정하는데도 돌아오지 않아요. 제가 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메시지를 읽는 순간 문득 제 대학 시절이 떠올랐어요. 저도 22살 때 첫사랑과 헤어지고 정말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운 행동들을 많이 했거든요. 매일 밤 그 사람 집 앞에서 기다리고 하루에 10번씩 전화하고 심지어 친구들에게 부탁해서 그 사람 소식을 캐내려고 했어요. 그 모든 행동이 결국 저희 사이를 더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걸 나중에야 깨달았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볼게요. 이별 후에 그 사람이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우리 모두 그런 마음을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리고 어떤 행동으로 옮기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별 상황을 3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각 상황에 맞는 가장 효과적인 접근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돌아올 사람은 과도한 노력 없이도 알아서 돌아온다는 진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게요. 어떤 분들은 그냥 포기하라는 거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더 현명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중한 감정과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별 후 재회 심리학에 대해 알아볼까요? 1. 이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접근법. 여러분, 모든 이별이 같은 이별이 아니에요. 마치 감기와 폐렴을 같은 방법으로 치료할 수 없듯이 이별도 그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른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 5년간 수천 명의 이별 상담을 하면서 발견한 것은 이별 상황이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유형, 내가 일방적으로 잘못한 경우. 이건 말 그대로 내가 확실히 잘못해서 헤어진 경우예요. 예를 들면 바람을 피웠다든지 상대방의 신뢰를 크게 저버리는 행동을 했다든지 또는 지속적으로 상대방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다든지 하는 경우죠. 제 친구 민수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민수는 2년 사귄 여자친구에게 계속해서 거짓말을 했어요. 큰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작은 거짓말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여자친구가 더 이상 못 믿겠다며 헤어지자고 했죠. 민수는 처음에 자존심 때문에 연락도 안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정말 많이 후회했어요. 결국 민수는 여자친구에게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울면서 매달리고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얼마나 후회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지 진심을 다해 이야기했죠. 놀랍게도 여자친구는 민수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였고 두 사람은 다시 만나게 됐어요. 이런 경우 속된 말로 개가 꼬리를 흔들고 감정적으로 매달리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내가 정말로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해하고 변화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상대방은 공감과 이해를 원하고 내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싶어 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더라도 내가 정말로 변화하지 않으면 결국 같은 문제로 또 헤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민수의 경우 다행히 그는 정말로 자신의 거짓말 습관을 고치기 위해 노력했고 지금은 5년째 행복한 연애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진심 어린 사과와 매달림이 효과적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진정한 변화와 성장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유형, 서로 부족했으나 내가 마지막에 실수한 경우. 이건 사실 가장 흔한 이별 유형이에요. 두 사람 다 완벽하지 않고 서로에게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내가 뭔가 실수를 해서 그게 이별의 방아쇠가 된 경우죠. 제 동생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동생은 1년 반 동안 사귄 남자친구와 헤어졌는데 사실 둘 다 서로에게 불만이 있었어요. 남자친구는 동생이 너무 집착한다고 느꼈고 동생은 남자친구가 너무 무심하다고 느꼈죠.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남자친구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했다가 들켜서 크게 싸우고 헤어지게 됐어요. 동생은 처음에 정말 미안하다고 다시 만나달라고 매일 연락했어요. 처음에는 남자친구도 대화를 했지만 점점 동생의 연락이 부담스러워졌나 봐요. 결국 너의 집착이 부담스럽다며 연락을 완전히 끊어버렸죠. 이런 경우 계속해서 기어들어가는 자세로 사과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의 콧대만 높아지고 나를 무시하게 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이미 관계에서 불균형이 있었는데 내가 계속 매달리면 그 불균형이 더 심해지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지조를 지키면서 딱 한 번만 진심을 전하는 것이 좋아요. 우리 관계에서 내가 부족했던 점도 많았고 마지막에 한 행동은 정말 미안해. 하지만 우리 둘 다 서로에게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 만약 다시 기회가 온다면
나는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만나고 싶어. 라고 한번 진심을 전하고 그 후에는 상대방이 연락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실제로 제 동생은 이런 조언을 듣고 더 이상 연락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3개월 후 놀랍게도 남자친구가 먼저 연락이 왔대요. 요즘 어떻게 지내? 가끔 내 생각이 나서. 이렇게 시작된 대화가 결국 재회로 이어졌고 지금은 서로의 부족한 점을 이해하고 보완하며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세 번째 유형, 내가 더 헌신적이었고 상대가 부족했던 경우.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유형이에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 사랑했고 상대방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는데 상대는 그만큼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결국 헤어지게 된 경우죠.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20대 중반에 만난 남자친구는 제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를 위해 정말 많은 것을 했어요. 생일이면 한 달 동안 준비한 깜짝 파티를 열고 아플 때면 밤새 간호하고 그의 꿈을 위해 제 시간과 돈을 아낌없이 투자했죠. 하지만 그는 제 생일에는 문자 한 통이 전부였고 제가 아플 때는 빨리 나으라는 말 한마디가 다였어요. 제가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저는 그래도 그는 나를 사랑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관계를 이어갔어요. 결국 그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고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매일 울면서 그에게 연락했고 내가 뭐가 부족했는지 말해줘. 내가 더 잘할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이런 메시지를 계속 보냈죠. 그런데 이런 행동이 오히려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관계에서 저는 너무 많이 주고 그는 너무 적게 줬는데 이별 후에도 그 패턴이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저는 계속 구걸하고 그는 계속 거절하는. 이런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에요. 왜 나는 이렇게 주기만 하는 관계를 선택했을까? 또 왜 나는 내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에게 매달렸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해요. 사실 이런 유형의 이별에서 재해를 바라는 것은 대부분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라기보다는 내가 쏟아부은 투자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은 마음 또는 상대방을 고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딱 한 번만 진심을 전하고 그 후에는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것이 좋아요. 상대방이 정말로 변했고 당신의 가치를 깨달았다면 그는 알아서 돌아올 거예요. 하지만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건 그가 여전히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2. 과도한 매달림의 심리적 함정. 자, 이제 이별 후 가장 흔히 빠지게 되는 함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바로 과도한 매달림이 가져오는 심리적 함정들이에요. 첫 번째 함정, 자존감의 추락. 이별 후에 계속해서 상대방에게 매달리고 거절당하고 또 매달리고 또 거절당하는 과정이 반복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자존감이 바닥을 치게 돼요. 서울에 사는 29살 지은 씨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지은 씨는 3년 연애한 남자친구와 사소한 말다툼 끝에 헤어졌어요. 처음에는 이 정도 일로 헤어지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계속해서 거절당하자 점점 내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큰 잘못을 했나? 라는 생각에 빠지게 됐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는데 거절이 반복되면서 지은 씨는 자신이 마치 대역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느끼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런 자존감 하락은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켰어요. 자존감이 낮아지니 상대방이 더 대단해 보이고 더 소중하게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 더 매달리게 되는 이런 악순환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별 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존감을 지키는 거예요. 자존감이 무너지면 건강한 관계를 다시 시작하기 어려워져요. 그리고 설령 그 사람과 다시 만나게 되더라도 이미 무너진 자존감 때문에 불균형한 관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두 번째 함정, 예측 가능성의 함정. 여러 번 거절당한 후에도 계속 연락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상대방은 이미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할지 어떤 행동을 할지 다 예측할 수 있게 돼요. 첫 마디만 듣고도 또 이 얘기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제 대학 후배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후배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계속 연락했는데 한 달쯤 지났을 때 여자친구가 이런 말을 했대요. 너가 언제 연락할지 뭐라고 할지 다 알아. 주말 밤에 술 마시고 보고 싶다고 할 거고 평일 아침에는 잘 지내니? 라고 물어볼 거고. 너무 뻔해. 이렇게 예측 가능해지면 상대방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의 진정성을 느끼기 어려워져요. 그리고 더 나쁜 것은 이런 예측 가능성이 상대방에게 일종의 힘을 실어준다는 거예요. 상대방은 여러분의 감정과 행동을 쉽게 조종할 수 있게 되고 이런 불균형은 건강한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세 번째 함정, 자아 상실의 위험. 이별 후에 상대방을 찾는 과정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상대방의 SNS만 들여다보고 상대방의 기분과 행동에만 집중하고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나의 하루 기분이 결정되는 이런 상태가 되면 점점 나 자신이 사라지게 돼요. 부산에 사는 31살 현우 씨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현우 씨는 헤어진 후 6개월 동안 전 여자친구의 SNS를 매일 체크했어요. 여자친구가 어디 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글을 올렸는지. 심지어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카페에 일부러 가서 우연을 가장해 마주치려고도 했죠. 그러다 보니 현우 씨의 생활은 완전히 엉망이 됐어요.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여자친구 스케줄에 맞춰 잡고 자신이 좋아하던 취미도 모두 포기했죠. 결국 현우 씨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이런 자아 상실은 재회에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사랑했던 나라는 사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죠. 상대방은 독립적이고 자신만의 삶이 있는 사람에게 더 매력을 느끼게 돼요. 네 번째, 함정 매력의 상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결국 우리는 매력을 잃게 돼요. 자존감이 낮아지고 예측 가능해지고 자아를 상실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게 돼요. 연애 초기에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끌렸던 이유가 뭐였나요? 아마도 여러분만의 독특한 매력, 자신감, 열정, 재미있는 성격 등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별 후 계속 매달리면서 그런 매력들이 하나둘씩 사라져요. 제 사촌 동생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촌 동생은 헤어진 후 전 남자친구를 다시 만나기 위해 자신을 완전히 바꿨어요. 원래는 활발하고 독립적인 성격이었는데 남자친구가 조용한 여자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말수를 줄이고, 남자친구가 요리하는 여자가 좋다고 하니까 갑자기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결국 남자친구가 다시 연락이 왔을 때 한 말이었어요. 내가 예전처럼 활발하고 당당했으면 좋겠어. 그때 그 모습이 너무 매력적이었거든. 결국 사촌 동생은 자신의 진짜 매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재회가 어려워진 거죠. 3. 연애의 본질 주고받음의 균형. 이제 연애의 본질에 대해 잠깐 이야기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사랑은 조건 없이 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건 연애가 아니라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이야기예요. 연인 관계는 기본적으로 주고받음의 관계예요. 물론 10을 주고 정확히 10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지만 한쪽만 계속 주고 다른 쪽은 전혀 주지 않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고 오래 지속되기도 어려워요. 제 친구 중에 정말 헌신적으로 남자친구를 사랑했던 친구가 있어요. 남자친구가 유학을 간다고 하니까 자기 꿈을 포기하고 따라갔고, 남자친구가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모든 저축을 투자했고, 정말 모든 것을 다 줬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그런 헌신에 비해 너무 적게 돌려줬고 결국 헤어지게 됐죠. 헤어진 후에도 친구는 내가 더 잘할게, 내가 더 많이 줄게라며 매달렸는데, 문제는 상대방이 원래부터 주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달라질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연애는 물물 교환이에요. 내가 사랑을 주면 상대도 사랑을 돌려줘야 해요. 내가 시간을 투자하면 상대도 시간을 투자해야 해요. 내가 노력하면 상대도 노력해야 해요. 이런 균형이 깨진 관계는 언젠가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이별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계속 연락하고 매달리는데 상대는 계속 차갑게 대하고 거절한다면 그건 이미 균형이 완전히 깨진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재회한다고 해도 그 불균형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4. 돌아올 사람은 알아서 돌아온다. 한 번의 진심.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 도달했어요. 돌아올 사람은 알아서 돌아온다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 말을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 번의 진심 어린 대화 이후에는 상대방의 결정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헤어진 직후에는 감정이 격해져 있기 때문에 냉정하고 진심 어린 대화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 1, 2주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 딱 한 번 만나서 또는 전화나 메시지로 진심을 전하세요. 우리 관계에서 내가 부족했던 점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싶은지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생각도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대화 이후에는 상대방의 결정을 존중하는 거예요. 만약 상대방이 지금은 어렵다 또는 더 이상 만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결정을 받아들이세요. 더 이상 매달리거나 설득하려 하거나 감정에 호소하지 마세요. 그냥 내 진심이 전해졌으면 좋겠어. 내 결정을 존중해라고 말하고 물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의 진심 어린 대화 후에 물러나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첫째, 상대방이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의 진심과 존중하는 태도에 감동하고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둘째, 상대방이 정말로 여러분과의 관계를 원치 않는다면 여러분도 더 빨리 현실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어느 쪽이든 여러분에게는 좋은 결과예요. 왜냐하면 진정으로 여러분을 원하고 여러분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만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하니까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이별 상황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어요. 내가 일방적으로 잘못한 경우, 서로 부족했으나 내가 마지막에 실수한 경우, 그리고
내가 더 헌신적이었고 상대가 부족했던 경우. 각 상황에 맞는 접근법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지조를 지키면서 한 번의 진심을 전하는 것이에요. 둘째, 과도한 매달림은 자존감 하락, 예측 가능성, 자아 상실, 매력 상실이라는 네 가지 심리적 함정을 만들어요. 이런 함정에 빠지면 재회의 가능성은 오히려 낮아지고 설령 재회하더라도 건강한 관계를 만들기 어려워요. 셋째, 연애의 본질은 주고받음의 균형이에요. 한쪽만 계속 주고 다른 쪽은 받기만 하는 관계는 지속되기 어려워요. 이별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계속 연락하고 매달리는데 상대는 계속 거절한다면 그 불균형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넷째, 돌아올 사람은 알아서 돌아와요. 한 번의 진심 어린 대화 후에는 상대방의 결정을 존중하고 자신의 삶에 집중하세요. 진정으로 여러분을 원하고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만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해요. 여러분, 이별의 아픔은 정말 큰 고통이에요. 밤에 잠 못 이루고 식욕도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 감정. 저도 너무 잘 알아요. 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지키고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해 주세요. 제가 20대 중반에 겪었던 그 이별, 당시에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매일 울면서 전 남자친구에게 연락했고 거절당하고 또 연락하고. 정말 비참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이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성장의 기회였어요. 저는 그 경험을 통해 진정한 자아를 찾았고 건강한 관계가 무엇인지 배웠고 결국 지금의 행복한 관계를 만들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지금 힘들고 아프겠지만 이 시간이 여러분을 더 강하고 더 현명하고 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돌아보면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돌아올 사람은 정말 알아서 돌아와요. 10번을 매달리든 1번을 매달리든 진정으로 여러분을 원하는 사람은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아마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그 사람만이 전부인 것 같고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다른 행복을 찾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가치를 지키면서 하루하루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여정에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 언제나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을게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질문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뤄볼게요. 감사합니다.